서울 망원시장.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골목마다 퍼지는 기름 냄새와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 골목, 낡은 천막 아래서 묵묵히 파전을 굽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혜정, 올해 70살입니다. 혜정의 손놀림은 참 특별합니다. 팔을 썰 때 칼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고 반죽을 젓는 손길에는 묘한 리듬감이 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를 모르는 상인은 없습니다. 다들 오여사라고 부르며 존경하죠. 오여사,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맞은편 김밥집 김말순이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은 혜정과 같은 또래로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혜정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합니다.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릅니다. 파전 하나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혜정은 능숙하게 반죽을 팬에 부어넣고 팔을 올린 뒤 뒤집어가며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그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아하고 정확해요. 기름이 튀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즐기는 듯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립니다. 직장인들이 몰려와 파전을 사가고 혜정은 쉴 틈 없이 주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표정은 늘 평온합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처럼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혜정은 잠시 의자에 앉아 쉽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신문 한 장이 그녀 발밑에 떨어집니다. 신문에는 국가유공자 예우개선 필요성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어요. 혜정은 그 기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신문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해가 질 무렵 혜정은 노점 정리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기름을 정리하고 천막을 정돈하는 모든 과정이 군인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입니다. 다른 상인들은 대충대충 정리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혜정은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은 지금의 혜정과 똑같이 강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혜정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혜정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하고 걸음걸이에는 어딘지 모를 절도가 있어요. 시장의 하루가 끝나고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저 파전 아줌마가 어떤 과거를 품고 살아가는지, 그 조용한 일상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내일도 혜정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파전을 굽겠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망원시장의 오후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김밥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혜정은 파전 굽던 손을 잠시 멈춥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고함 소리로 변하죠. 돈 내놔. 어디서 할머니가 나한테 훈계질이야. 젊은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조두만, 이 시장에서는 이미 유명한 문제 청년입니다. 20살 후반의 나이에 하는 일 없이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두만아, 김밥 값은 줘야지. 공짜로 먹고 가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조두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굴며 말순의 김밥통을 발로 찹니다.
김밥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이고, 내 김밥이. 말순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김밥을 주워 담으려 하자 조두만이 더욱 거칠게 굽니다. 뭘 주워? 더러운 거 누가 먹어? 그러면서 또 한 번 김밥통을 발로 차버립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조두만이 평소에 얼마나 거칠게 구는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과일 가게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때도 결국 경찰이 와서야 겨우 정리가 됐습니다. 더구나 조두만의 덩치는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도 컸어요. 야야야, 두만아 그만해라. 과일 가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리려 하지만 조두만은 돌아보며 위협적으로 쏘아봅니다. 아저씨도 한마디 하고 싶어?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과일 가게 아저씨는 결국 뒤로 물러섭니다. 조두만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시 말순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려면 나한테 세금을 내야 해. 알겠어? 세금이 뭐냐? 여기는 공공장소야. 말순이 용기를 내어 대답하자 조두만이 화를 벌컥 냅니다. 뭐? 할머니가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말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립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다른 상인들이 아이고 하며 놀라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보는 사람들마저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할머니가 뭘 그렇게 째려봐? 나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야? 조두만이 말순에게 다가가며 협박합니다. 말순은 뒤로 물러서며 두려워하죠. 그의 주먹이 말순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주변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때 혜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전 뒤집개를 싱크대에 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김밥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무거워 보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감돌아요. 상인들이 혜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대합니다. 평소에 든든하던 오 여사가 나서주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조두만이 워낙 덩치가 크고 거칠거든요. 두만아. 혜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집니다. 조두만이 돌아보자 혜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김밥값 내고 가라.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습니다. 조두만이 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습니다. 아, 파전 아줌마도 나서네. 할머니들이 단합해서 나 하나 괴롭히려고. 하지만 혜정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이죠. 나이 처먹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거야? 조두만이 더욱 거칠게 말하며 혜정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혜정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요. 마치 그의 위협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지막 경고다. 김밥값 내고 사과해라. 혜정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합니다. 그 순간 조두만과 혜정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로 좁혀집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죠. 조두만이 화를 내며 혜정을 밀쳐내려고 손을 뻗습니다. 이 할망구가.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춥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혜정이 조두만의 팔을 잡는 순간 뭔가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 일어납니다. 조두만은 어느새 바닥에 엎어져 있고 혜정은 그의 등 뒤에서 팔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초가 걸렸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우와, 어떻게 된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상인들이 저마다 놀라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180cm가 넘는 조두만이 70살 할머니에게 단숨에 제압당한 거예요. 아야야야, 놓아줘.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조두만이 비명을 지르지만 혜정은 여전히 침착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혜정의 자세였습니다. 완벽한 관절기 자세로 조두만을 제압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정확해요.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사과해라. 혜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조두만이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버티려 하자 혜정이 힘을 조금 더 줍니다.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조두만이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제야 혜정이 그를 놓아줍니다. 조두만은 급하게 일어나서 주머니를 뒤져 김밥값을 바닥에 던져놓습니다. 여기 있어요. 돈. 그리고는 도망치듯 시장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봅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오 여사가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어떤 상인은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어떤 상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파전을 굽기 시작합니다.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뒤집개를 들고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영상이 곧 전국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말순이 혜정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혜정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그런 기술을.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뭔가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아요. 그날 저녁 시장이 끝난 후에도 상인들의 입에서는 그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가 정말 대단하더라.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운 걸까? 하지만 누구도 혜정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혜정이 조두만을 제압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날의 일로 떠들썩하죠. 상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 여사가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하지?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혜정의 파전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파전을 먹으면서도 계속 혜정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무언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대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혜정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파전 맛에는 감탄하며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정장을 입고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와 메모장을 들고 있어요. 바로 지역 방송국 기자 정인호입니다. 45살의 그는 15년째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죠. 정인호는 직접 혜정의 파전집으로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KBS 지역방송국 기자 정인호입니다.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혜정은 파전 굽는 일에만 집중할 뿐 쳐다보지도 않아요. 혹시 며칠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제야 혜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죠. 정인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CCTV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혜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CCTV 영상이라는 말에 살짝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죠. 그때 말순이 다가옵니다. 기자님, 이분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서요. 말순이 대신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정인호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정인호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줍니다. 제목은 70살 할머니의 완벽한 재압술입니다. 혜정이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운 거죠.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정인호가 계속 설득합니다.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우셨는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그 말에 혜정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말순이 옆에서 살며시 말합니다. 그 사람 옛날에 좀 대단했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인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기자의 본능이 발동하죠. 분명 여기에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대단하셨다는 건가요? 정인호가 말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혜정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혜정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순을 말리는 거죠. 정인호는 더욱 호기심이 생깁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키운 직감이 말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 남다른 과거가 있다고 말입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이 그런 완벽한 제압술을 보일 리가 없거든요. 혹시 군대 경험이 있으시나요?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그 순간 혜정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미세한 변화지만 정인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핵심을 건드린 질문이었습니다. 혜정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전이나 드세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지만 정인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단서가 됩니다. 회피하는 모습 자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정인호는 파전을 주문하며 계속 지켜봅니다. 혜정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죠. 칼 쓰는 법, 서 있는 자세,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시장 아줌마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날 저녁 정인호는 방송국으로 돌아가 자료 조사를 시작합니다. 군 출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혜정이라는 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인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인호야, 너 어제 문의한 그 사람 말이야. 군 출신 지인 김상철 대령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혜정,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80년대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야. 정인호가 깜짝 놀라 잠에서 완전히 깹니다. 특수전전단이요? UDT 말씀하시는 건가요? UDT, 그러니까 해군 특수전전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70살 파전 아줌마가 그곳 출신이라니요. 그것도 여군 최초 UDT 대원이었다고 해. 80년대 당시엔 여자가 특수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들어간 거야. 김상철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정인호는 메모장을 꺼내 급하게 받아 적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 88년에 갑자기 전역했는데 기록이 좀 애매해.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기밀이라고 하더라고. 김상철의 말에 정인호의 기자 본능이 더욱 자극됩니다. 분명 여기에 큰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정인호는 즉시 방송국으로 출근해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거 대박 아이템입니다. 시장 파전 아줌마가 알고 보니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라니요. 부장도 눈을 번쩍 뜹니다. 이런 휴먼 스토리야말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거든요.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취재해봐. 인터뷰 성사시킬 수 있겠어? 부장이 묻자 정인호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날 오후 정인호는 다시 망원시장을 찾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맨 이현수도 함께 데려왔어요. 혜정은 여전히 파전을 굽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정인호의 눈에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어제 배웠던 KBS 정인호 기자입니다. 정인호가 다시 인사하자 혜정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파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혹시 해군 특수전전단에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인호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손이 완전히 멈춥니다. 파전 뒤집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정인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여군 최초 UDT 대원이셨다면서요?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말순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혜정아, 너 그런 거였어? 라고 묻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도 몰랐던 비밀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인호가 설득합니다. 하지만 혜정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영웅이라니요. 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간단한 인터뷰라도. 정인호가 계속 부탁하자 혜정은 고민에 빠집니다. 주변에서 상인들이 오여사 해보세요. 우리 시장이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응원하기 시작해요. 말순이 혜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혜정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이제 알겠어. 왜 그렇게 침착하고 듬직한지 말이야. 친구의 따뜻한 말에 혜정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혜정이 입을 엽니다. 그냥 옛날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인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영웅의 모습 말이에요. 혜정이 한참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간단하게만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정인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죠. 내일 오후에 인터뷰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인호가 묻자 혜정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군복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아픈 기억들이 숨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인터뷰 당일 오후 망원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방송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고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혜정은 평소보다 일찍 노점 정리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보여요. 정인호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할머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평소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혜정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어요.
30여 년 만에 다시 자신의 과거를 남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니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정인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혜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오혜정입니다. 올해 70이고 이 시장에서 파전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용감한 행동으로 화제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했나요? 정인호의 질문에 혜정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작게 탄성을 내뿜습니다. 친구인 말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해요. 혜정이 계속 말합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몸에 배어 있나 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정인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여군 최초로 UDT에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혜정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어려웠죠. 남자들만 있는 곳에 여자가 혼자 들어간 거니까요. 하지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질문이 점점 깊어지자 혜정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냥 훈련받고 작전 수행하고 군인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정인호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88년에 갑자기 전역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순간 혜정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마치 누군가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혜정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카메라 앞에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죠.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더 물어봅니다. 혹시 작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혜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88년.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작전 중에 팀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주변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실종된 팀원 구조 작전이었는데 혜정이 계속 말하려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휘관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정인호가 더 자세히 묻습니다. 명령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명령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제 방식으로 구조작전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인호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혜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정인호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당하신 거 아닌가요? 명령 불복종 혐의로 말이에요.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명령을 따랐다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테니까요. 갑자기 혜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혜정은 마이크를 벗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정인호가 말리려 하지만 혜정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 밖으로 사라져버려요. 남겨진 건 당황한 사람들과 여전히 돌아가는 카메라뿐입니다.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혜정이가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구나. 다른 상인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입니다.
그들이 알던 조용하고 든든한 오 여사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정인호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원하던 스토리는 얻었지만 한 사람의 아픈 상처를 다시 벌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분명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혜정이 인터뷰 도중 자리를 떠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파전집 자리는 텅 비어 있고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갑니다. 말수는 계속 혜정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아요. 정인호는 방송국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면서 혜정의 표정을 다시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분명 더 깊은 진실이 있을 텐데 그녀를 다시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장님, 이 사건을 더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호가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불명예 전역이라는 게 뭔가 이상해요. 팀원을 구하려다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오히려 영웅적인 행동 아닌가요? 부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뭔가 뒤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정인호는 다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정인호는 군 출신 지인 김상철 대령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혹시 88년 해군 특수전전단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상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그 사건, 당시에 좀 논란이 많았어. 지휘관이 박기철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유공자 쉼터에 계셔. 정인호가 즉시 묻습니다. 박기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김상철이 주소를 알려주며 말합니다. 조심해서 접근해. 그분도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크시거든. 다음 날 오후 정인호는 서울 외곽의 국가유공자 쉼터를 찾아갑니다. 조용한 시설 안에서 76살의 박기철을 만나죠. 백발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KBS 정인호 기자입니다. 오혜정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박기철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혜정이를 왜 찾아?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88년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인호가 설명하자 박기철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그 일로 고생하고 있구나. 박기철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기자님, 혜정이는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그 아이가 팀을 살린 유일한 사람이었어. 정인호가 놀라며 질문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88년 12월 적진 침투 작전 중에 팀원 한 명이 실종됐어. 나는 작전 보안상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혜정이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혼자 구조 작전을 감행했지. 박기철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인호가 숨을 죽이며 묻습니다. 박기철이 계속 말합니다. 혜정이는 실종된 팀원을 찾아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돼서 총격전이 벌어졌지. 다행히 2명 다 살아서 돌아왔어. 정인호가 더욱 놀랍니다. 그럼 성공한 작전 아닌가요? 왜 불명예 전역을? 박기철이 쓰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문제였어. 명령 불복종이라는 군법 위반이었거든. 결과가 좋았어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하지만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정인호가 붕괴하자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군법회의에서 혜정이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당시 상부에서는 규정 준수를 더 중요하게 봤어. 박기철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이후로 혜정이는 완전히 달라졌어. 자신이 동료를 구했다는 자부심보다는 명령을 어겼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
결국 스스로 전역을 택했어. 지금도 연락하고 계세요? 정인호가 묻자 박기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녁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 아마 그 일을 잊고 싶어서겠지. 하지만 난 늘 미안했어. 내가 더 강하게 그 아이를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정인호가 핵심을 묻습니다. 그럼 오혜정 씨는 영웅이 맞는 거네요? 박기철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그 아이만큼 용감하고 책임감 강한 군인은 본 적이 없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영웅이 아니면 뭐야?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진실을 밝혀서 오혜정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호의 부탁에 박기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혜정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해. 박기철의 눈에 결의가 서립니다. 내가 당시 상황을 모두 증언하겠어. 그 아이는 처벌받을 사람이 아니라 표창받을 사람이야. 정인호는 이제 확신합니다. 혜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묻혀진 진짜 영웅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는 박기철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정인호는 혜정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아요. 아마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박기철과의 인터뷰를 마친 정인호는 이틀 동안 밤새워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제목은 국가가 외면한 전설입니다. 혜정의 진실된 이야기와 박기철의 증언을 담은 3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에요. 방송 전날 밤 정인호는 마지막으로 혜정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받아요. 할머니, 내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꼭 보세요. 혜정은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음 날 저녁 KBS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프로그램은 혜정의 현재 모습부터 시작해서 과거 UDT 시절, 그리고 88년 사건의 진실까지 차근차근 풀어나가요. 박기철의 증언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오혜정은 명령을 거부한 죄인이 아니라 동료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박기철의 증언이 화면에 흐르자 전국의 시청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판단으로 영웅이 30여 년간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말이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뒤집어집니다. 오혜정 여사에게 사과하라. 국가가 영웅을 외면했다. 불명예 전역 취소하라는 댓글들이 쏟아져요. 소셜미디어에는 정의를 위한 오혜정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망원시장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혜정의 파전집 앞에는 응원 메시지와 꽃다발이 쌓여 있어요.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손편지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작 혜정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럽게 기자들에게 말해요. 어젯밤 방송 보고 나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이 사건을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여론의 압박은 계속 거세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혜정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묵묵히 파전을 굽기 시작해요. 오 여사, 시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몰랐네요 라며 위로의 말을 전하죠.
혜정은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때 정인호가 나타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자 혜정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정인호가 말하자 혜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전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오혜정 여사의 불명예 전역 처분을 재검토하여 취소하고 특수공로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해요. 소식을 들은 혜정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30여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에요. 말순이 달려와 혜정을 끌어안으며 함께 웁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 혜정아. 말순의 말에 혜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죠. 일주일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특수공로훈장 수여식이 열립니다. 혜정은 30여 년 만에 다시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섭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말합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당신의 헌신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혜정은 경례로 답례하며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동료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만 이제야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박기철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서 혜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제자가 마침내 명예를 되찾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파전을 구우며 살겠습니다. 혜정의 마지막 말에 회장 안이 박수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3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입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약속대로 다시 망원시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전설의 파전집이라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혜정의 파전집 앞에는 늘 줄이 서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영웅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파전도 먹고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죠. 혜정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지만 예전처럼 경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해요. 어느 날 아침 젊은 여군 장교 한 명이 혜정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해군 특수전전단 김미래 중위입니다. 28살의 김미래는 현재 UDT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여군 중 한 명이에요. 선배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미래의 말에 혜정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선배라니요. 김미래가 정중하게 설명해요. 선배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여군들이 지금 특수부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정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파했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네요. 부대에서 선배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명령보다 동료를 선택한 진짜 군인의 이야기로요. 김미래의 말에 혜정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죄책감으로 여겼던 그 선택이 후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빕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보여요. 혜정은 바쁘게 파전을 굽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보입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온한 집중이에요. 오 여사,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말순이 전화를 받고 알려줍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요. 하지만 혜정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오후에 정인호가 찾아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바뀌셨죠? 혜정이 파전을 하나 내어주며 웃어 보입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조용히 사시던 걸 시끄럽게 만들어서요. 정인호가 미안해하자 혜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다가옵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젊은 부부예요. 할머니, 저희 딸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꿈이 생겼대요. 8살 소녀가 수줍게 말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합니다. 용감하다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요. 해가 질 무렵 혜정은 노점 정리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이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아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화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혜정은 작은 가방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군복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을 보는 혜정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혜정이 사진 속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예전처럼 그리움과 아픔이 아니라 자부심과 평화가 담긴 목소리예요.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동판이 설치됩니다. 이곳은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여군 오혜정 여사가 운영하는 전설의 파전집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을 기억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혜정은 그 동판을 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파전 굽자. 혜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영웅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망원시장의 아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골목에서 혜정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파전을 굽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하고 이제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어요.